예, 법인조정 순서 강의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순서지를 들여갖고 스마트를 이용해서 법인 세무 조정을 할 때 어떤 메뉴 순서대로 들어가면 좋은지를 쭉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들어가고 각각의 검토할 사항 세액공제 가면은 어떤 메뉴 순서대로 들어가는지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고서 마감 부분까지 농특세랑 지방소득세까지 순서별로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만 한시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할 때 직전 2년까지 그 소급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법인세 신고 안내 때 이 강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게 프로그램 메뉴가 이것도 3월 11일 날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소급공제를 할 때는 직전과 직전 전 있으면 직전 전부터 먼저 여기를 먼저 소급공제하고 그 다음 연도로 여기를 소급공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억 원을 가지고 소급공제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업공제를 할 때는 4억 원을 여기다가 소급공제할 때 1억 5천을 다 소급공제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1,100만 원이 이게 환급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환급 한도 요 1억 1,10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1억 1천을 우리가 이제 소급공제를 하시면 될 거고요, 선택을. 그 다음에 나머지 4억에서 또 남은 금액이 그럼 2억 9천인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여기다가 소급공제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역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요 3천만 원, 요게 이제 한도기 때문에 3천만 원 한도로 했을 때 우리가 소급공제 받으려면은 2억을 이제 우리가 소급공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고 안내 때, 법인세 신고 안내 강의 때 이걸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요 2억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냥 알아서 계산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산식을 구하면은 우리가 4억이라는 거 중에서 지금 1억 1천을 이미 소공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공제받아야 될지, 이 20%일 때 좀 어려워요. 10%면 여기 있는 금액을 갖고서 그냥 이제 10배를 해버리면 되는데, 20%일 때 힘든데 요 금액을 구하는 건 얘를 X라고 놓고요. 여기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 3억이죠. 3억에서 요 최적의 교수원금 X를 빼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게 여기 있는 이 공제금액, 감면금액 1,000만 원이 되도록 맞춰서 이걸 갖고 방정식으로 더 갖고 풀면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계산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은 얘가 2억이 나와요. 2억이 나오면 세율이 10%가 되고 딱 맞겠죠. 자, 그래서 최적의 결손금 공제금액은 1억 1천과 2억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올해만 쓰는 서식이에요.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신청서라고 하는 요 서식을 써주셔야지 되겠고요. 보통 여기서 세로 불러기 하면은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렇게 딱 불러집니다. 자, 이렇게 불러졌을 때 우리가 직전에는 얼마를 공제받기로 했었죠? 1억 1천이죠. 1억 1천을 이제 우리가 소급공제를 받게 되면 1,100이 환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적의 결손금액 우리가 아까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는 2억을 이렇게 공제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에서 4,100을 우리가 환급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얘를 저장을 해주시고 환급계좌 써주신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환급을 해서 세액 환급을 받겠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 그 환급 신청에다가 반드시 여라고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여라고 체크를 해서 방금 서식이 따라가는지를 마감하면서 봐주시고, 그렇게 마감을 해주셔야 우리가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직전 전 사업연도가 만약에 손실인 거예요. 손실이면은 여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직전 전, 즉 19년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손실이었으면 이걸 0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0으로 입력하면 지금 현재 신고가 튕겨요. 그 전자신고가 오류가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좀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홈택스랑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홈택스랑 협의를 해갖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곧 나갈 건데, 어떻게 하기로 이거 수정하기로 되냐면, 이게 더존 프로그램만 혼자서 수정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랑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오류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더존 본사에다가. 그래서 여기 2020년도가 없을 때는 여기를 지우고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지워야지만 전자신고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이게 아직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나갔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이거 강의가 배포될 시점에서는 아마 업데이트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전도 2020년도도 이게 그 손실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금액이 불러졌을 때 아무것도 안 불러질 거고요.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여기 사업연도를 지워서 저장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아마 전자신고가 오류 없이 신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또 두 번째 좀 독특한 점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올해가 2기예요. 그러니까 그 2020년도가 1기니까 19년도 직전 전 사업연도가 아예 없겠죠. 그때는 이 서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직전 연도로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 원래 서식 있죠. 조세특례제한법 신설된 서식이 아니라 바로 직전으로 올라가서 작성하는 요 서식.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잠깐 동안 막 이렇게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작성하고 이것도 작성하고 두 개 작성했는데 이제 지금은 막 마감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홈택스에서 막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이렇게 두 개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요 서식을 통해서 직전 전 여기를 먼저 이제 결손금 공제받고 그 다음 이거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가는 요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일 테고 만약에 직전 사업연도가 없었다 2020년도도 손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날짜를 지워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가 2기다 그래서 직전 전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 있는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 요 서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조정 순서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법인조정 순서지를 보시면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법인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